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하정우 씨는 영화배우로 유명하신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하정우 씨가 참 철학적인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책 내용 중에 걷기와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걷는 자들을 위한 수요 독서 클럽. 걷기와 독서의 오묘한 공통점. 우리 걷기 모임 멤버들은 각자 다른 집과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핏핏을 통해 서로의 걸음수를 매일 공유한다.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의 걸음수가 어제와 다르게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면 일 때문에 옴싹달싹 못하나 혹은 아픈 건 아닌가 싶어 안부를 묻고 싶어진다. 혹은 누군가 오늘 좀 걷는데 싶을 정도로 갑자기 등수를 훅 치고 올라오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인지 궁금해진다. 분명히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걸음수가 계속 늘면 혹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흔들기란 걷지 않고 핏빛을 일부러 흔들어서 기계에 찍히는 걸음수만 늘리는 편법을 말한다. 주로 최근 많이 걷지 못한 멤버가 어떻게든 하위권 열등생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물론 이 흔들기 편법을 써봤자 우리는 다 잡아낸다. 걷지 않고 핏빛을 흔들면 걸음수는 올라가도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킬로미터 수치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루는 이렇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각자의 걸음을 걷다가 어느 하루 일정을 맞춰서 함께 빡세게 걸어볼까 약속을 잡는다. 그날은 스케줄을 비우고 종일 붙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다. 이러니 서로의 근황에 대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가족처럼 너무 친하고 서로에 대해 빤히 알다 보니 우리는 점점 신선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렸다. 심심해서 자주는 만나는데 할 얘기는 없어지는 희한한 상태. 우리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가 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가끔은 서로의 삶에 약이 되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까지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원칙은 간단하다. 매주 책 한 권을 읽고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발제자를 정하거나 딱딱한 토론을 하는 건 아니다. 그냥 그 책을 읽고 든 생각들, 그 책에 대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먹으러 가기 위해 슬슬 걸으면서 우리 독서 모임의 첫 번째 지정 도서는 일본의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카가 쓴 운을 잃는 변호사였다. 성공과 행복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치에 달려있다기보다 운과 기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에 공감이 갔다. 나만 잘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의 결과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행복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본의 변호사 할아버지는 행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 실제 그가 만난 의뢰인들의 삶을 예로 들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내가 그간 해온 고민들과 나름대로 찾아낸 답을 누군가 대신 써준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그게 무척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이 책을 여러 권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누구보다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친구들, 후배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연기와 삶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왔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독서와 걷기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럴 시간 없는데요? 라는 핑계를 대기 쉬운 분야라는 점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루에 20적 정도 책 읽을 시간, 30분가량 걸을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핏빛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매일 꾸준히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독서도 함께 해보기로 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혹은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면서 전반적으로 책이 어땠는지 또 어떤 부분이 특히 마음에 남았는지 편하게 대화했다. 책 내용 중 내 생각과 비슷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신이 나서 떠들었고 어떤 책은 자기와는 영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소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잘 안다 싶었던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안다고 믿었던 서로의 마음속을 더 깊이 채굴하는 것과도 같았다.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어쩐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서로의 일과 삶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차올랐다. 물론 모임을 이어가다 보니 책을 읽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주의 책이 별로 재미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빠서 서로 보이지 못하는 날도 있고 다음 책을 쉽사리 정할 수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한 주에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책 수다를 나눈다. 우리들만의 독서 모임에서 그간 읽은 책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다비드 르 브루통의 걷기 예찬, 구가야 아키하라의 최고의 휴식,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 마이클 해리스의 잠시 혼자 있겠습니다, 토니 포터의 맨박스, 조은현의 조은현 고수의 생각법, 다다 후미야키의 말의 한수, 이기주의 말의 품격 등이다. 책 제목을 보면 우리가 공유하는 관심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걷기와 휴식, 단순한 삶에 대한 관심,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에 대한 해석, 남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고민, 말의 힘, 그러므로 누군가를 탓하거나 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책을 읽는 편이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지만 원거리 촬영장으로 갈 때는 차를 타는데 이 시간이 좀 아깝다.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활용한다면 생각 외로 아주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차 안에서 밀린 시나리오를 읽거나 책을 읽는다. 이런 습관을 들이고 나니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을 읽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1년은 약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만 책을 읽어도 1년에 50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책은 저마다 바빠서 오프라인 모임을 갖지 못하고 각자 책을 읽었다. 조만간 독서 모임을 다시 소집해 한잔하면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독서는 고독하게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과 함께 읽는 책은 조금 더 재미있다.